마침내 이괄의 군대는 도성을 향해 달렸다. 앞서가는 말발굽은 땅을 울렸고 뒤따르는 병사들의 발소리는 얼어붙은 길을 깨뜨리듯 거세었다. 사사키 유키마사는 선봉에서 그 대열을 이끌고 있었다. 대장님이 이끄는 한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도성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괄은 사사키의 목소리를 뒤에서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인조를 잡으면 그 순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 그 길만이 우리의 승리다. 어쩌면 너무나도 간단해 보이는 목표. 하지만 그 성패가 모든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병사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잠시 말의 고삐를 늦추며 이괄은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았다. 도성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고동쳤고 머리는 더욱 무거워졌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내 가족, 내 병사, 내가 지켜야 할 모든 것, 모든 게 이 싸움에 달려있다. 내가 지면 모두 파멸이다. 칼자루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며 이괄의 눈빛은 다시 차오르는 결의로 불타올랐다. 내가 이 길을 선택했으니 끝까지 가야 한다. 도성이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도성의 불빛이 어슴푸레 보이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흥분과 사기로 가슴이 벅차오르며 앞다투어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괄은 말머리를 돌려 병사들을 한번 훑어본 뒤 크게 외쳤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이젠 우리가 승리할 차례다. 왕을 잡아야 한다. 그게 우리가 이길 유일한 길이다. 병사들은 그의 말에 화답하듯 격렬한 함성을 터뜨렸다. 금방이라도 밤하늘을 뚫을 것 같은 함성이 도성을 향해 울려 퍼졌고 이괄의 군대는 기세를 더해 불길처럼 전진했다. 이괄의 징역은 단순히 왕을 위협하기 위한 군사 작전에 그치지 않았다. 그에게 도성을 장악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족과 병사들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자 무너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었다. 왕을 붙잡겠다는 집착은 현실적인 전술이자 동시에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하는 이괄의 운명이었다. 그리고 그 운명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는 도성의 성문 앞에서 펼쳐질 최후의 승부에 달려 있었다. 1624년 1월 차가운 겨울바람이 평산 들판을 가르며 불어왔다. 땅에 맺힌 서리는 군화 자국이 찍힐 때마다 삐걱대는 소리를 냈고 군사들의 숨결은 뿜어져 나오자마자 하얗게 흩어졌다. 임진강 상류가 만들어내는 여울은 광운과 반란군의 자연스러운 경계선이 되었다. 그 북쪽에서는 방어사 이중로와 평산부사 이화기 병력을 집결해 강을 건너오려는 이괄 부대를 막으려 준비하고 있었다. 이화는 강가에 서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 멀리 짙게 깔린 물안개를 바라보았다. 이괄은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야만 한다. 우리가 여기를 지켜낸다면 그의 징역을 꺾을 수 있을 거야. 이중로는 그런 이화기 곁에서 화살통을 내려두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이 여울을 우회할 순 없겠지. 문제는 이괄이 거센 속도로 몰려온다는 점일세. 단순히 막아낼 수만 있다면 그의 돌파도 큰 대가를 치를 거야. 그들은 자신들의 진용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지만 정작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은 이괄이 이미 그들의 허점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해가 저물어가는 숲속 이괄은 병사들과 함께 커다란 지도를 펴놓고 진지하게 논의 중이었다. 지도 위에는 강의 흐름과 적의 배치 상황이 빼곡히 표시되어 있었다. 한 명령이 눈을 번뜩이며 보고했다. 대장님, 이중로와 이 호화기 평산의 강 북쪽에 병력을 집중 배치했다고 합니다. 여울을 건너오는 저희를 기다리는 듯합니다. 이괄은 입가에 살짝 웃음을 지었다. 비록 겨울 칼바람이 스며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흔들림이 없었다. 그들은 우리가 정면에서 강을 건너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방심을 공략해야 한다. 사사키 유키마사가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 말하였다. 대장님,
저와 한과의 선봉대를 쓰십시오. 어둠을 틈타 적의 방어선을 흩어놓겠습니다. 이괄은 결연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너희가 측면을 기습해 적을 혼란에 빠뜨려라. 그러면 내가 정예 부대를 이끌고 중앙을 돌파하겠다.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몰렸다. 거친 호흡과 결의에 찬 눈빛이 어우러져 마치 전장이 바로 코앞인 듯한 기운이 감돌았다. 밤의 어둠이 짙게 깔린 평산 하늘. 구름이 겹겹이 드리워 달빛마저 희미한 그 정막 속에서 이괄의 부대는 결코 존재를 들키지 않으려는 듯 숨죽이고 있었다. 풀숲 사이를 스치는 습한 바람이 칼집과 갑옷을 스칠 때마다 철음이 짧게 울렸다가 곧 사그라들었다. 광우는 이미 강가 주변에 병력을 재정비해 놓은 상태였다. 얼어붙은 임진강의 얕은 여울 너머 횃불들은 어둠 속을 끊임없이 훑어냈다. 하지만 그 불빛이 미쳐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어딘가에 존재했다. 바로 그곳을 노린 이괄 부대의 선봉, 사사키 유키마사와 한과의 전사들이 여울 가까운 풀숲 아래로 맹수처럼 접근하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 바위 위를 맨발로 걷는 듯 가볍게 한괴들은 최대한 소음 없이 움직였다. 투구 주위에 살얼음이 맺힐 정도로 한기가 매섭게 몰아쳤지만 그들은 숙련된 사냥꾼과도 같은 태세를 잃지 않았다. 잠시 후 유키마사는 투구 뒤로 맺힌 서리를 털어내며 은밀한 손짓을 보냈다. 지금이다. 낮게 뱉어낸 목소리가 신호가 되자 한과의 전사들이 일제히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발목까지 차오른 살벌한 물살이 곧 전사들의 종아리를 휘감았으나 그들은 막힘없이 전진했다. 겨울밤의 강바람과 얼어붙은 물살도 이들의 사기를 꺾지 못했다. 그러나 경계를 서던 한 관군 병사가 풀숲 속에서 들려오는 부스럭거림에 고개를 돌리는 순간 이미 한괴들의 칼날은 불길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예리한 검광이 번쩍이며 몇몇 관군이 그대로 쓰러졌다. 눈 깜짝할 사이 공포에 질린 병사들은 뒷걸음치며 비명을 질렀다. 저기다, 저기 강을 건넜다. 경고의 외침이 사방으로 퍼졌지만 이미 늦었다. 한괴들은 본능적인 속도로 찢어진 진영 사이를 파고들었고 그 사이로 밤의 피비린내가 번져나갔다. 군막 근처에서 지키던 병사들이 혼비백산하여 무너지고 짧은 외침과 비명만이 밤하늘에 메아리치듯 반복됐다. 칠흑 같은 암흑에서 연달아 울려 퍼지는 절규 속에서 한과의 전사들은 맹렬한 기세로 진영을 유린했다. 파편처럼 흩어지는 광운의 대열 사이로 불뿜듯 폭주하는 칼날. 방어선은 이미 무너졌고 남은 것은 어둠 한복판을 가르는 날선 검과 울부짖는 목소리뿐이었다. 그 시각 강 중앙 부근에 잠복해 있던 이괄의 주력 부대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미 한과의 선봉대가 관군 측면을 무너뜨렸고 그것이 중앙 방어선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사실을 간파한 순간이었다. 이괄은 말고삐를 움켜쥔 채 강 건너를 노려보았다. 저 멀리 횃불들이 불규칙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고 그는 그 흔들림 속에 적들의 동요가 분명히 있음을 읽어냈다. 이괄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한 치의 동요도 없었다. 지금이 기회다. 적이 재정비하기 전에 강을 건너라. 이괄의 명령이 떨어지자 맨 앞줄에 서 있던 한명년이 말의 옆구리를 힘껏 채찍질했다. 공격 개시, 모두 돌파하라. 한명년의 외침이 전장을 가르자 병사들은 얼어붙은 강물 위로 뛰어들었다. 어떤 곳은 얼음이 덜 얼어있어 허우적대는 이들도 있었지만 뒤따르는 전우들이 재빨리 손을 뻗어 그들을 끌어올렸다. 두려움을 보이는 병사는 하나도 없었다. 오직 목표는 단 하나, 돌파. 그때 하늘에서 바람을 갈라대는 소리가 들렸다. 수많은 화살이 한꺼번에 날아들며 눈발처럼 병사들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화살의 날카로운 탄착음이 얼어붙은 강바닥을 요란하게 울렸다. 얼음을 치고 튕겨오른 화살이 병사들의 투구를 스치자 금속성 불꽃이 튀었다. 방패 올려. 어디선가 지휘관의 함성이 들렸다.
병사들은 진열을 흐트리지 않고 방패를 들어 올리거나 몸을 굴려 화살비를 피해냈다. 얼어붙은 땅 위에서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한 몸처럼 조화를 이룬 무리의 전투 무용을 방불케 했다. 화살비가 잠시 잦아들자 한명년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적의 대열이 흔들렸다. 계속 밀어붙여 그 말이 마치 신호탄이 되어 돌격을 주저하던 병사는 아무도 없었다. 어느새 강을 건넌 병사들은 광운의 대열 속으로 뛰어들어 쉬지 않고 검과 창을 휘두르며 전장을 헤집었다. 얼어붙은 겨울 공기 속에서 병사들의 포효와 타격음이 뒤섞여 매섭게 울려 퍼졌다. 그 순간에도 이괄은 말 위에서 전투 상황을 예리하게 파악하며 지휘관들을 재배치했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함성, 관군 진영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소리, 얼음이 갈라질 듯한 긴장감이 전장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이괄의 병사들은 전진을 멈추지 않았다. 이미 부대를 예리한 칼날처럼 갈랐고 반란군의 사기는 얼어붙은 바람을 뚫고 높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돌파하다. 더 깊숙이 파고들어라. 한명년의 포효가 들릴 때마다 병사들은 치밀어 오르는 전투 의지를 온몸으로 쏟아내며 관군 대열을 무너뜨렸다. 피와 땀, 얼음 파편이 뒤엉킨 전장 한가운데서 이들은 두려움을 잊고 오직 승리를 향해 몸을 던지고 있었다. 강가 주변은 이미 아비규환에 빠져 있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이중로와 이화근 군사를 재정비하려 했지만 한과의 선봉대와 이괄의 정예 부대가 양쪽에서 협공을 가하며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방어선을 지키던 병사들 사이에서는 기강이 크게 흔들렸다. 칠흑같이 어두운 하늘 아래 뒤섞인 함성과 비명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이중로는 쓰러진 병사들을 부축하려 애쓰다가 저 멀리서 이화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여기서 더 버티다가는 전멸이다. 후퇴밖에 방법이 없다. 이화의 목소리는 절망감에 젖어 있었다. 그 역시 전투를 지휘하려 노력했지만 이미 한 발 늦었다. 화살이 떨어진 뒤에 병사들은 창과 칼로 근접전을 벌이면서도 반란군의 기세에 밀려 제 갈 길을 잃었다. 이중로는 무너진 방어 진영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다. 부상을 입은 병사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곳곳에서 피웅덩기가 얼어붙은 대지를 진홍빛으로 적시고 있었다. 이괄의 병력은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강하다. 우리는 이길 수 없어. 후퇴하자. 결국 관군은 남은 인원을 모아 퇴로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대열을 갖추기도 전에 이미 반란군이 너무 깊이 파고든 상태라 후퇴조차 한치의 혼란 없이 이루어지기는 힘들었다. 한바탕 소요가 끝난 뒤 평산 여울에는 반란군의 깃발이 저마다 높이 휘날리고 있었다. 동트기 전 어스름 속에서 이괄은 천천히 말을 몰아 전장을 내려다보았다. 산더미처럼 쌓인 시체와 부상자들의 신음이 혼재했지만 그의 눈에는 승리의 확신과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다. 우리는 다시 승리했다. 이제 도성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괄의 선언에 그의 병사들은 커다란 함성을 터뜨렸다. 먼 발치에서 말을 타고 다가오던 사사키 유키마사가 칼을 들어올려 환호했다. 대장님, 이번 승리는 도성 장악을 위한 결정적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괄은 고개를 끄덕이며 먼 곳 도성의 방면을 응시했다. 얼어붙은 바람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더욱 뜨겁게 빛났다. 그렇다. 이제 우리의 길은 도성으로 이어진다. 적들이 쉽게 우리를 막진 못할 것이다. 동트기 전 끝없는 어둠 속에서 이괄 부대는 평산 여울을 지나며 다시금 도성을 향해 출발했다. 여울의 어린 붉은 핏빛은 그들의 결의를 상징하듯 강물에 비쳐 더욱 선명하게 번져갔다. 평산에서 거둔 승리는 이괄 부대에 거침없는 자신감을 안겨주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기습과 치밀한 협공으로 광군의 방어선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렸고 그 여파는 앞으로의 전장을 유리하게 이끌 발판이 되었다. 이제 도성으로 가는 길은 한층 더 열려 있었고
이괄의 병사들은 멈추지 않고 전진했다. 평산의 여울에서 울려 퍼진 함성은 겨울 하늘을 가르며 넓은 대지 위에 메아리쳤다. 그 메아리는 다가올 혈전의 서막을 알리듯 점점 더 깊어져만 갔다. 1624년 1월 칼바람이 불어닥치는 겨울 아침. 임진강의 물결은 차갑게 일렁였고 건너편으로 관군의 진영이 삼엄하게 늘어서 있었다. 관군은 이곳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삼아 이괄의 기세를 꺾으려 했다. 그러나 이괄 역시 강 북쪽 고지에 자리를 잡고 나루터 일대 지형을 살피며 적의 허점을 찾고 있었다. 짙은 서리가 내려앉은 들판 위에서 이괄의 눈은 이미 앞으로 다가올 승리의 순간을 그리고 있었다. 장막 안 꺼지지 않은 등불이 흔들리는 사이로 이괄과 한명년이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다. 경험이 많은 장수인 한명년은 전장을 가만히 응시하다 이괄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조언했다. 대장님, 적의 병력 규모가 많아 보이지만 배치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나루터 중심으로 병력을 몰아넣은 측면이 약합니다. 이괄은 한명년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측면을 파고드는 게 옳다. 선봉대가 적의 눈을 끄는 동안 정예 부대를 이끌고 측면을 기습하겠네. 한명년은 기지에 찬 미소를 띠며 답했다. 병사들에게 속도를 강조해야 합니다. 적이 재정비하기 전에 재빨리 끝내야 합니다. 바람소리가 장막을 스쳐 지나가고 이괄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해가 서서히 동쪽 하늘을 밝히자 얼어붙은 임진강 일대에는 뿌연 서리가 내려앉았다. 강가에 자리한 이괄의 진영에서는 병사들의 갑옷과 무기가 아침 햇살을 받아 차갑게 빛났다. 따뜻함을 찾아보기 힘든 칼바람이 그들의 볼과 콧잔등을 핥히었다. 그때 이괄이 진중 한가운데로 나섰다. 어둑했던 동특이 전의 그림자가 걷어지며 그의 윤곽과 맹렬한 기백이 드러났다. 이괄은 맵장 겨울 공기를 뚫어낼 듯 우렁찬 목소리로 병사들을 호출했다. 선봉대는 강을 건너 적의 중심부를 압박하라. 정계부대는 나를 따라 측면을 치겠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다. 결연한 명령이 떨어지자 병사들은 일제히 함성을 내지르며 앞으로 나섰다. 언 땅을 밟는 군화 소리와 금속재 무구가 부딪히는 소리가 한데 섞여 전장의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렸다. 강 건너편 관군 진영에서도 소란이 일었다. 깃발이 흔들리고 지휘관의 목소리가 강바람을 타고 이괄의 부대 쪽으로까지 들려왔다. 적이 강을 건너온다. 방어선을 강화하라. 관군 지휘관의 외침이 울려 퍼지자 강둑 가까이 배치됐던 병사들이 일제히 활시위를 당기고 창끝을 세웠다. 그들 역시 얼어붙은 강물 속으로 들어오는 적을 막기 위해 결의를 다졌다. 이미 강 한복판엔 얕은 물가에 얼음이 깨지며 아우성을 치고 있었지만 수많은 병사는 그 위를 거침없이 달리고 있었다. 차갑게 얼어붙은 임진강 물이 병사들의 무릎까지 차오르며 피곤한 몸을 날카롭게 일깨웠다. 그들이 내뱉는 숨결은 순식간에 희뿌연 연기가 되어 겨울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선봉대는 가장 먼저 흐려진 얼음 위로 돌격해 적들의 중앙에 단숨에 다가가려 했고 뒤이어 이괄이 이끄는 정예부대가 측면으로 우회해 전장을 뒤흔들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바짝 긴장한 관군은 얼어붙은 공기 속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적의 움직임을 떨리는 눈으로 쫓았다. 이미 활시위가 울리고 칼날이 빛나며 수많은 북소리와 함성이 전장을 가득 메웠다. 강물의 얼음 부서지는 소리까지 더해져 이 작은 나루터는 일순의 혼돈의 도가니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괄과 그의 부대는 흔들림이 없었다. 전투가 임박했을 때 특유의 맹렬함이 병사들의 눈동자에 서려 있었다. 강물 위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그들은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며 적진을 향해 전진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다. 이괄이 내지른 외침이 겨울 하늘을 쪼개듯 울려 퍼졌다. 관군의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졌지만 병사들은 방패를 치켜들고 돌진을 멈추지 않았다.
동이 트는 하늘 아래 얼음 위를 누비는 수많은 인마가 얽히고 설켜 치열한 전투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이른 아침에 빛이 강물에 비칠 때 양 진영의 병사들은 이미 생과 사를 걸고 싸울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들은 두려움을 어금니에 물고 눈앞의 적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들었다. 오늘의 전투가 어떤 역사의 한 페이지를 갈라놓을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알았다. 차가운 임진강 나루터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자만이 생존을 거머쥐고 다음 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한편 이괄과 한명년이 이끄는 정예부대는 눈보라처럼 몰아치는 바람 사이로 숲길을 따라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다. 서릿박 같은 겨울 공기가 뺨을 내고 병사들의 발소리가 얼어붙은 낙엽 위에서 경쾌하게 울렸다. 그들 어깨에 걸친 무구는 겨울 햇살을 받자 칼날 같은 은빛을 반사하며 주변을 압도하고 있었다. 선두에 서 있던 한명년이 숲 가장자리에 다다르자 날카로운 시선으로 멀리 적진을 살폈다. 멀찍이 보이는 광운 진영은 앞선 전투로 이미 분주했지만 아직 측면 방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명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신호를 보냈다. 이제다. 그 순간 이괄과 한명년의 정예부대는 일제히 숲의 어둠을 뚫고 뛰쳐나갔다. 칼자루를 쥔 손에 불타는 기세가 깃들어 차가운 바람조차 그들을 멈추지 못했다. 놀란 비명이 적진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광군 병사들은 예기치 못한 측면 기습에 허둥대며 대열을 재정비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한 줄로 서 있던 장병과 궁수들은 혼란에 빠져 서로 뒤엉켰고 이괄의 병사들은 그 틈새를 파고들었다. 적이다. 측면을 공격하고 있다. 뒤늦게 발견한 병사가 경고를 외쳤지만 이미 엉킨 대열 사이에 칼날이 파고들어 번쩍였다. 뿜어져 나오는 핏방울이 차가운 바람을 갈랐고 묵직한 함성은 대지를 울렸다. 그들을 몰아내라. 우리가 승리한다. 이괄의 우렁찬 외침이 들리는 순간 전장의 공기는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춥게 언 땅과 겨울 바람마저 그의 목소리에 눌린 듯 움츠러드는 기색이었다. 병사들은 우르르 함성을 내지르며 적들의 무너진 대열을 향해 앞다투어 달려들었다. 관군 진영 뒤편에 걸린 깃발들이 뒤엉키고 허둥대며 자리를 찾지 못한 병사들은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다. 차가운 강바람이 칼끝 사이를 흐르고 땅거미를 가르는 함성이 온 하늘에 메아리쳤다. 순식간에 전황은 뒤집혔다. 반란군의 정예부대가 창출해낸 기습의 효과는 치명적이었다. 실수가 없는 날렵한 몸놀림, 번뜩이는 칼끝, 그리고 이괄의 결연한 함성은 관군의 의지를 송두리째 꺾었다. 숲 가장자리에서 전투를 살피던 한명년은 이미 전세가 이괄 쪽으로 기울었음을 직감했다. 이 결전으로 인해 누가 승리자의 이름을 올릴지는 더 이상 의문이 아니었다. 한명년은 무심코 칼자루를 꽉 쥐며 중얼거렸다. 곧 이 전장은 우리의 것이 되겠군. 파괴된 대열 속에서 반란군의 군기가 바람을 타고 당당히 펄럭였다. 마치 승리의 서막을 알리듯 차가운 겨울 아침의 햇빛이 그 붉은 깃발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괄이 지휘하는 정예부대와 먼저 도하해 관군 주력을 붙잡아둔 선봉대가 합세하자 관군은 크게 동교하기 시작했다. 몰려드는 반란군의 기세는 얕은 강물처럼 넘치며 관군 진영을 붕괴시켰다. 강변 곳곳은 이미 피로 물들어가고 관군 지휘관들은 허둥대며 뒤로 물러났다. 이제 길이 열렸다. 대장님, 벽제로 진출하십시오. 한명년이 적의 퇴각로를 확인하며 크게 외쳤다. 이괄은 칼을 높이 치켜들고 전장의 끝자락을 가리켰다. 벽제로 간다. 한양이 우리 눈앞에 있다. 병사들은 환호성을 내지르며 임진강을 넘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덧없이 넓은 길이 펼쳐지고 있었다. 도성을 향해 뻗은 길,
그것은 이괄과 그의 군대가 거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기도 했다. 임진강 나루터는 한양에서 불과 40리 약 16km 거리. 이날의 승리로 이괄은 그 중요한 길목을 장악해 도성문 앞까지 이어지는 통로를 열어젖혔다.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병사들은 성공에 대한 확신에 들떠 있었다. 한명년이 이괄에게 다가와 낮게 말했다. 이 승리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우리가 도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입니다. 이괄은 가파르게 몰아치는 북풍을 맞으며 도성 쪽을 응시했다. 인조는 이제 우리를 막을 수 없다. 한양은 곧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임진강 나루터에서의 승리는 이괄이 한양을 향해 전진하는 데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다. 관군은 이 전투에서 크게 패해 도성 방어에 제때 대비하지 못했다. 이괄과 그의 부대는 높아진 사기와 승리의 기세를 몰아 벽제로 진출했다. 한양을 손에 넣을 준비를 마친 그들은 다시금 깃발을 세우고 결연한 함성과 함께 도성으로 향했다. 임진강의 잔물결은 그들의 영광과 야망을 담은 듯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겨울 하늘 아래 울려 퍼지는 함성은 곧 또 다른 역사의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었다.